시각을 변화시켜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사진의 구도와 디자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의 구도와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구한 것이 프레임의 사물을 가득 채워라 하는 것이었고, 또한 프레임 형태를 이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각 요소, 즉 선이라든가 면이라든가 이러한 형태, 빛, 색깔, 이런 시각적으로 강렬한 효과가 있는 그런 요소들을 프레임 속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전적으로 옛날부터 미술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던 황금 분할 법칙, 즉 프레임을 3분의 1로 가로 세로 3분의 1을 지점에 중요한 사진 피사체를 위치시켜서 공간을 분배한다, 공간을 배치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왔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프레임 속의 사진을 구성하고 디자인하는 방법은 대부분이 미술에서 전통적으로 전래되어 온 것들을 사진에 이렇게 활용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이 기본적으로 회화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강하게 풍기는 겁니다. 어떤 사진만의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기보다는 미술적인 어떤 회화적인 어떤 그림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사진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면 너무 일상적인 사진, 또 약간 식상한 사진, 왜 우리가 많이 보아온 어떤 기본적인 규칙에 맞게 구성된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너무 평범한 사진이 될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미술에서 온 어떤 시각적인 요소, 이런 방법은 하나의 어떤 기본 규칙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좀 더 사진의 어떤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사진 작가의 어떤 독특한 나름대로의 어떤 프레임 구성 방법을 터득하셔야 된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현재 보이고 있는 시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각을 변화시키려면 첫째, 기본적인 규칙을 넘어야 돼요. 그 기본적인 규칙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미술에서부터 온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것, 또는 어떤 프레임의 구성, 공간을 배치하는 법칙, 그런 일반적으로 말하는 황금 분할 3분의 1 법칙, 이런 기본적인 규칙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디자인에 대한 어떤 프레임 속에 사물을 배치시키는 것에 대한 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시각 언어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사진은 시각 언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다른 예술 장르보다도 강한 어떤 사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알고 있듯이 어떤 사진은 언어와 같은 것이죠. 말하고 글과 같은 뜻이에요. 즉 어떤 소통하는 메시지의 전달 매체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각적으로 사진이라는 어떤 그런 시각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사진은 시각 언어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면, 이제 우리가 사진을 프레임 디자인하고 구성할 때 미술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 프레임을 구성할 때 사진 속에서, 즉 미술에 있어서의 디자인 방법은 직사각형의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물을 어떻게 배치시켜서 공간을 구성할 것인가, 즉 사물과 공간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게 중점이에요. 그러나 사진이 시각 언어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의미를 보는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가 우선이 돼서 사물이나 공간을 어떻게 배치해야 내가 생각하는 의미가 전달되겠는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되는 것이죠. 프레임의 디자인.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모든 피사체의 사물, 프레임 속에 들어오는 모든 피사체의 사물은, 즉 사진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의 어떤 하나의 작은 요소로 활용될 뿐이에요. 그 사물이라는 게. 근데 그 사물은 각자가 우리가 이미 학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어떤 이미지나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죠. 그 언어, 상징적인 언어, 의미를 사진 작가가 프레임 속에 어떻게 공간 배치하는 거예요. 즉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사물을 공간에 배치하는 거예요. 요게 차이입니다. 요걸 인식하시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시각을 만들어내서 남이 만들 수 없고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쫙 배워온 것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모든 창작의 규칙은 없다. 모든 창작 규칙은 작가이다 이거죠. 작가. 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사진은 시가 언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거 보고 계시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일반적인 시각을 보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각 디자인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찍을 수 있지만 정반대로 전에 이제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어떤 기본적인 규칙을 넘어서는 어떤 사진 디자인 방법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이 호수 속에 비춰진 요 나무의 그림자예요. 반영이야, 반영. 물 속에 비치는 그림자잖아요. 색다른 거죠. 전혀 다른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다른 어떤 시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원칙에서도 벗어나는 것이지만 또 색다른 어떤 시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가장 시작점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각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도 마찬가지로 이 반영이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잘 하지 않는 방법이죠. 프레임을 2등분 하지 않아요. 잘. 그러면 이건 전혀 다른 프레임이 있어요. 두 개의 프레임이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프레임 효과가 약하는데 이와 같은 게 특별히 이렇게 반영을 나타냈을 경우에 그 표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프레임을 2분의 1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혀 색다른 어떤 그런 구조 방법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 규칙을 어긋나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시각 변화를 가져서 이 프레임의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어떤 간략한 예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색다른 어떤 사진 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사진 직사각형의 세로 프레임을 2등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둡고 밝게 2등분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지는 않죠. 이렇게 구성을 하신 기본적인 규칙은 있지 않죠. 이것을 깨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즉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어떤 기본적인 디자인 방법으로도 만들 수 없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죠. 완전히 2등분해서 또 뭔가 다른 어떤 색다른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묘한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 전체 프레임 속을 이용해서 여기에 작은 어떤 보이지 않는 의미를 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의미.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도 우리가 전혀 색다른 광경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진 찍지는 않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작은 부분과 짧은 하늘, 이 파란 하늘 부분 자체가 상당히 색다른 어떤 디자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전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본 규칙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작가 나름대로의 어떤 시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부분과 이 깊은 이 파란 하늘 부분의 그 컬러, 그 톤의 변화에 의해서 뭔가 이 속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사진의 시각 언어라고 해서 그 시각 언어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구체적이 아닌 무엇인가 알 수 없지만 각각의 어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색다른 느낌을 주는 어떤 느낌을 주는 그 자체가 일종의 이 사진 속에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 원칙을 벗어나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프레임을 2등분해서 완전히 잘랐고 이렇게 잘라버렸죠. 다
달리 가운데 시커멓게 놓지 않죠. 이런 것들 일종의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디자인 방법을 깨서 전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색다른 어떤 시선을 만들어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간단히 말하면 디자인을 파괴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 사진 프레임, 그 사진 작가만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 방법을 만드는 하나의 일례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데다가 중점적으로 하나의 사물을 이렇게 딱 위치시키진 않죠. 이렇게 함으로써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됐어요. 분위기가 뭔가 다른 것이죠. 이 프레임 자체 속에 어떤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언가 느낌이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이제 이런 것들, 하얀 거, 밝고 어두움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관계를 맺고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사진을 디자인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고자 하는 사물이 이게 아니죠. 가운데 이렇게 위치시켜서 이렇게 찍지는 않죠. 그러다가 또 우리가 보이는 시각을 달리한 겁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3분의 1 법칙이라든가 또는 무슨 공간을 배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 원칙을 어긋나서 나름대로 어떤 색다른 시선을 만드니까 전혀 다른 시각이 됐어요. 다른 시선의 그림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일종의 마찬가지로 하나의 어떤 색다른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는 어떤 작가 나름대로의 어떤 프레임 디자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활용하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독창적인 사진 창작 방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진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수평선 자체는 보통 우리는 수평선을 일직선으로 평행하게 놓지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옆으로 휘어 있어요. 삐딱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이진 않죠. 카메라 자체도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의도적으로 사진 찍는 사람이 이렇게 수평선을 사선으로 만들었어요. 사선으로. 그렇죠? 그러면 색다르게 보이잖아요. 넓게 봐주고 여기 공간을 넓게 만들고 바닥을 작게 만들어서 이 수평선 자체가 이렇게 흐리듯이 약간 불안정하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 자체가 하나의 그 작가의 시선을 말하는 것이고 이 속에 무언가의 어떤 메시지, 의미, 의미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명백한 언어적인 의미라고 보다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느낌을 갖는, 느낌이 생기는 어떤 나름대로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진의 언어적인 의미를 활용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요거 보고 계시는 요거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 기둥 자체가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되어 있고 요 수평선 자체도 삐딱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진이 보이진 않죠. 그러나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만들고 이 기둥도 삐딱하게 만들고 뭔가 지금 기울어 있어요. 이렇게 불안정스러운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 속에 감정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감정 자체가 하나의 시각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사진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언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작가가 표현을 하고자 하면서 뭔가를 암시하는 것이죠. 뭔가를 여기서 함축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들 또는 은유한다고 있어요. 숨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이 사진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찾아낼 수 있도록 관람자들이 이 사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시각적인 언어의 이 메시지를 넣는 방법이에요. 모든 예술 작품이. 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독창적인 사진 창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풍차죠. 풍차는 저기 풍력 발전이죠. 풍력 발전. 요즘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풍력.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 풍력 발전 그 날개 자체를 평범하게 찍은 게 아니죠. 무엇인가 이 속에는, 이 사진 전체 속에는 이 풍력 발전, 이 발전기와 이 사진 전체 분위기가 어우러져 있는 거죠. 어우러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어둡게 처리하고 뭔가 전체로 어두운 분위기 자체가 이 풍력 발전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는 사람을 하면 그것을 캐치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속에 무엇인가의 어떤 이 풍력에 대한 어떤 느낌을 담아 놓은 거죠. 그것을 관람자가 보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일종의 사진 속에 의미를 담는 방법이에요. 이러려면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배운 시각적인 어떤 그런 구성 요소는 아무 상관없이 작가의 의미가 먼저 여기에 우선이 된다는 거죠. 즉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이 풍력 발전이 활용된 것 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사물이라는 것이, 피사체라는 것이 프레임 속에 들어가는 것은 디자인은 그냥 그 사물 자체를 보이게 하지만 시각이, 즉 사진이 시각 언어라는 것은 그 시각 언어라는 메시지를 위해서 이 풍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른 차이라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잘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당히 특이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늘입니다. 그냥 푸른 하늘 찍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푸른 하늘 찍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뭘까? 아무것도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푸른 하늘색이에요. 꼭 여기 사진에 뭔가 피사체가 있죠. 피사체 자체가 있죠. 여기 색만 있는 게 아니죠. 하늘이라는 피사체가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사진에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요거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적인 어떤 그런 사진 촬영 방법, 의미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념이라는 거. 일종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종의 컨셉적인 어떤 개념 예술, 이런 것들의 요소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의 그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도 뭔가 요 갈매기와 요 빨간 등대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약간 기울어져 있죠. 마주보면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관계. 그러니까 볼 때마다 무엇인가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인지 뭔가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진의 의미를 담는 방법이에요. 꼭 무슨 구체적으로 이게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간단한 사물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서로 관계를 활용해서 무엇인가에 보는 사람을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 자체가 사진의 메시지를 담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에 무슨 사진 구조나 디자인 뭐 그게 우선한 게 아니라 요 두 사물의 관계를 이용해서 전체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사진의 시각적인 언어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네. 네, 지금 보시는 것도 바닷가를 그야말로 이등분한 겁니다. 이등분 이렇게 자 이등분했죠. 바다 이렇게 버리고 바다인지 아닌지 뭐죠? 바다예요. 바다 쪽에 하늘 바다, 수평선 바다 끝에 보이는 하늘과 땅 전혀 다른 의미의 어떤 다른 생각하게 하나 만드는 것이죠. 하늘과 바다를 완전히 이등분했죠. 땅과 갯벌을.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프레임을 디자인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설명드릴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